구차 시에서는 보장 분석과 보험 리모델링 제한 시의 주의사항을 크게 6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6가지를 주의하지 않게 되면 컨설턴트 분들께서 고객들한테 폐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 꼭 암기하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요. 기존 보험의 보장 특약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중복가입과 보장 누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이라고 하는 운전자 보장의 가장 중요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기가입증권에 봤는데 형사합의지원금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고 벌금 비용이 있어서 운전자 보장이 잘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기가입증권에서는 형사합의 지원금만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중상해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 운전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공소제기까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령 체계가 또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고객분들한테 지금 갖고 있는 운전자 보장이 뭔가 부족하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장 누수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보험증권에 나타나 있는 특약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입 당시에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의 내용, 특약들을 특별히 확인하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약관 내용도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장됐던 것이 지금의 보장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암이 소외감화된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손보장도 변경된 사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보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인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보험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존의 보험증권을 가입했을 때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었었는데 새롭게 가입한 보험 안에서는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께서 실질적으로 가입하시고 나서 갑상선암이 걸린 겁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니까 기존의 보험증권에서는 몇 천만 원의 진단금이 나올 수 있었는데 소외감화되어 있다 보니까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보장 금액이 축소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피해를 갖게 되는 것은 고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변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상품의 변화 과정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주요 담보들의 변화 과정을 배웠었던 이유가 이러한 컨설턴트의 실수 혹은 내지는 이 실수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다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입 당시의 보장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 내용 혹은 특약 담보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험증권 분석 단계에서 반드시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또 권고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 전문가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을 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물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들의 어떤 보험에 대한 이해 수준이 꽤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금융상품 중에 보험상품만큼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상품과 보험에 관련된 보장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고객께서 알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잘못된 선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에 CI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CI 정의는 약관상에 매우 어렵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컨설턴트가 할 수 있지 고객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암 명칭에서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바람이 있고 재바람이 있고 전이암이 있고 특정암이 있고 기타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습니다. 이 약관에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 일반 고객들이 손쉽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 분석하고 리모델링하는 단계에 있어서 고객분께서 이런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 전문가인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즉 상담하는 컨설턴트가 나한테 물어보라고 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주의할 사항은요. 과거에 가입한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좋아진 내용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과거의 보장 내용이 더 좋은 경우도 사실은 인정해야 될 거는 인정해야겠죠. 과거의 생명보험의 기가입증권에서는 뇌졸중까지 보장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뇌졸중은 없어지고 주로 뇌출혈만 보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뇌졸중 보장에 있었던 기가입증권을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새롭게 가입하게 되면 뇌졸중과 관련된 보장의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이미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혹은 그런 편견들은 절대 갖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 것이든 다 골고루 봐가면서 판단하면서 우리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장 분석과 리모델링 하는 단계에서 기존 가입건과 기존 가입된 보험회사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들께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과거에 가입했던 건데 이것을 새로운 컨설턴트가 너무 쉽게 부정하게 되면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하실 때도 기존에 가입된 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왜 이런 걸 가입하셨어요?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 컨설턴트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고객들이 인식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폄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은요. 특히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면 해약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판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해약과 감액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가입돼 있었던 어떤 고객에게 한 어떤 컨설턴트가 새롭게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품, 보험 상품들이 가입돼 있었는데요. 생명보험도 가입돼 있었고 손해보험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분석을 해주고 진단을 해줬겠죠. 그런데 결론적인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정리를 하고 당신께서 제안한 그런 내용들로 새롭게 가입하셔야 그래야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건데 그 앞 단계에서 갖고 있었던 기존의 보험증권에 대한 일괄적인 해지를 주장하다 보니 고객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또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끌고 가야 되는데 초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 불입한 원금보다도 못한 결과들 해지원금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돈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회비용적인 측면 혹은 기회 손실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돈을 소중하게 다뤄주실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의 태도와 그 다음에 그런 입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의사항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6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컨설턴트 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만 더 나은 합리적인 선택들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